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평양 미인, 대구 미인. 왜 이처럼 유독 특정 지역에 미인이 많다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같은 한반도에 살면서도 시대마다 때로는 지역마다 미인의 기준이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아름다움의 기준, 그리고 팔도 각 지역마다 어떤 미인형이 있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미인의 기준이라는 건 시대마다, 문화마다 정말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인과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미인은 꽤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시각도 있었구나 하고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시대 미인의 기준부터 살펴볼까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미인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체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색이라고 해서 9가지 색깔의 조건을 갖춰야 미인이라고 봤는데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삼백입니다. 3가지가 하여야 한다는 뜻인데 피부와 치아, 그리고 손이 백옥처럼 희어야 미인이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삼흑입니다. 3가지가 검어야 한다는 건데요. 머리카락과 눈썹, 그리고 눈동자가 칠흑처럼 새까맣게 검어야 아름답다고 여겼습니다. 세 번째는 삼홍입니다. 입술과 볼, 손톱이 붉어야 한다는 거죠. 앵두처럼 빨간 입술에 복숭아 빛볼, 그리고 붉은 손톱을 아름다움의 조건으로 봤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9가지 조건인데 사실 더 있습니다. 3단이라고 해서 귀와 치아와 턱은 아담하게 짧아야 하고, 3광이라고 해서 가슴과 이마와 미간은 적당히 넓어야 했습니다. 3세라고 해서 손가락과 허리와 발은 가늘어야 했고, 3박이라고 해서 손바닥과 발목과 콧날은 얇아야 했습니다. 3우라고 해서 입술과 팔과 엉덩이는 도톰해야 했고요. 마지막으로 3장이라고 해서 목과 머리카락과 손은 길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면 30점 만점의 절세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 조건을 다 충족하는 사람이 과연 존재했을까 싶을 정도로 까다롭죠. 하지만 이런 기준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조선시대 당시의 사람들이 아름다움 그 자체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세밀하게 관찰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일반적인 미인의 기준 외에도 지역마다 미인의 특색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채용신이라는 화가가 그린 팔도미인도입니다. 채용신, 1848년 헌종 14년에 태어나 1941년까지 살았으니 무려 90년이 넘는 세월을 산 장수한 화가입니다. 본관은 평강이고 처음 이름은 동근이었는데 나중에 채용신으로 바꿨습니다. 호는 석지, 석강, 정산 등 여러 개를 썼죠. 이분은 단순한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칠곡군수와 정산군수를 지낸 관료이기도 했는데요. 벼슬이 종이품,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차관급에 해당하는 꽤 높은 직위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그림도 산수화, 인물화, 동물 그림까지 두루 잘 그렸지만 특히 초상화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냐면 고종 황제의 어진, 그러니까 임금의 공식 초상화를 그릴 정도였습니다. 고종 외에도 흥선대원군 이하응, 항일 위병장 최익현, 유학자 전우, 경술국치의 한거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선비 황현 등 당대 내로라는 인물들의 초상을 그렸고 고종대한제국 돈가도라는 대작도 남겼습니다. 평생 70여 점의 초상화를 포함해 1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으니 정말 다작한 화가였죠. 채용신의 그림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극세필, 그러니까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붓을 사용해서 사람 피부의 살결 하나하나를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육리문 묘사라고 하는데 피부 위에 미세하게 보이는 결과 주름까지 놓치지 않고 그려낸 겁니다. 수많은 붓질을 겹겹이 쌓아서 얼굴에 돌출된 부분과 들어간 부분, 가까운 곳과 먼 곳,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표현했는데요. 이건 서양의 명암법과도 통하는 기법입니다. 또 콧대처럼 뼈가 도드라진 부분에는 하얗게 빛을 넣어서 입체감을 살렸습니다. 전통 동양화의 서양 화법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거죠. 이런 극세극채색 기법 덕분에 채용신의 초상화는 마치 사진처럼 사실적이면서도 동양화 특유의 격조를 잃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채용신이 전주의 채석강 도화소라는 미술 공방을 만들어서 활동하면서 그린 작품 중 하나가 바로 팔도미인도입니다. 이 그림은 조선 팔도를 대표하는 미인 8명을 팔폭병풍에 그린 건데요. 서울과 평양, 경남 진주, 전남 장성, 강원, 강릉, 충북 청주, 전북 고창, 함경도, 이렇게 8지역의 미인들이 실명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말기까지 500여 년간 이름을 날렸던 기생들과 미인들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담겨 있죠.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지역마다 얼굴 특징이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 학술적으로 분석한 분이 있는데요. 한서대학교의 조용진 교수입니다. 조 교수는 한국인의 얼굴을 30년 넘게 연구하고 복원해온 미술학자이자 얼굴학자인데 이 팔도미 인도를 분석해서 각 지역 미인의 구체적인 얼굴 특징을 처음으로 학술적으로 규명한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별 미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조선시대 미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평양 미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남북녀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남쪽에 미남이 많고 북쪽에 미녀가 많다는 뜻인데요. 이 말이 생겨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기본적으로 북방계형 얼굴을 미인으로 봤거든요. 가느다란 눈에 이목구비가 크지 않고 전체적으로 선이 가늘면서 단아한 느낌의 얼굴이 미인의 조건이었습니다. 평양은 한반도에서 북방계형 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채용신의 팔도미 인도에 그려진 평양 미인은 유명한 기생 개월량인데요. 그녀의 얼굴 특징을 보면 고구마형 두상에 살집이 없고 광대뼈가 앞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으며 턱이 뾰족한 모습입니다. 이목구비가 작아서 전체적으로 단아하고 차분한 인상을 주죠. 한 얼굴 연구자는 개월량의 이런 특징이 현대 배우로 치면 최지우와 닮은 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평양과 함께 조선시대 미인의 산지로 꼽혔던 곳이 강계인데요. 강계 역시 북방계형 주민이 많은 지역이라 가느다란 눈에 흰 피부, 부드러운 인상의 여성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눈이 큰 얼굴형은 표정이 너무 드러나서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작고 단정한 북방계형 얼굴이 미인으로 더 높이 평가받았던 거죠. 다음으로 진주 미인 이야기입니다. 진주는 경상남도 바닷가 지역의 대표적인 미인 산지였는데요. 평양 미인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입니다. 진주 지역은 남방계형 특징이 강한 곳이라 이마가 가로로 넓고 눈이 크며 이목구비가 또렷한 여성이 많았습니다. 팔도미 인도에 그려진 진주 미인은 광기산홍이라는 기생인데요. 조용진 교수는 팔도미 인도 8명 중에서 진주 미인 산홍이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산홍의 얼굴을 분석해보면 이마가 낮고 가로로 넓으며 눈썹이 높게 붙어서 눈두덩이 넓고 눈 사이도 넓은 편입니다. 중안, 그러니까 눈썹에서 코끝까지의 거리가 길어서 기품 있는 인상을 주고요. 턱 부분이 작고 인중이 짧아서 젊은 인상을 줍니다. 이런 특징들이 현대적인 미인의 기준으로 봐도 아름다운 이미지라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북방계형 미인이 주류였지만 남방계형 미인도 분명히 인정받았다는 걸 진주 미인이 보여주는 셈이죠. 진주 기생 산홍은 주홍색 치마에 연두색 저고리를 입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저고리의 깃과 끝동에 빨강과 파랑을 포인트로 사용해서 마치 초록나무에 달린 맹두를 연상시키는 화사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강릉 미인입니다. 강릉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미인의 고장이었는데요. 팔도미 인도에는 일국 또는 일선이라는 이름의 강릉 미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강릉 미인의 특징은 얼굴이 길고 이마가 높으며 전체적으로 서글서글한 인상을 준다는 겁니다. 이마의 가로 너비가 크고 눈이 큰 남방계형 미인에 속하는데 바닷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 미인도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복의 모습인데요.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저고리가 점점 짧아졌는데 엉덩이를 덮던 길이에서 손바닥 한 뼘 정도까지 짧아졌다고 합니다. 저고리가 너무 짧아지다 보니 치마허리와 가슴 가리개가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당시의 복식 변화가 미인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네 번째, 서울 미인입니다. 한성,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을 대표하는 미인은 광기낭랑이라는 기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서울 미인의 특징은 통통한 편이고 코허리가 높으며 콧방울과 귓볼이 크고 왼쪽 어깨가 각져 있는 체격을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수도의 미인답게 다양한 유형이 섞여 있는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서울은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니까 어느 한 유형으로 딱 규정짓기 어려운 복합적인 미인형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장성 미인입니다. 전남 장성을 대표하는 미인은 광기지선으로 눈이 크고 눈썹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 미간이 넓으며 코가 짧고 끝이 작아서 전체적으로 통통하고 아담한 인상을 줍니다. 한 분석에 의하면 장성 미인 지선은 볼이 통통해 아담한 느낌이 마치 현대의 배우 송혜교와 닮은 꼴이라고 합니다. 호남 지역의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이 얼굴에 그대로 담겨있는 셈이죠. 여섯 번째,
함경도 미인입니다. 팔도미인도에는 함경도 기생 출현이 그려져 있는데요. 함경도는 한반도 북동쪽의 추운 지역이라 북방계형 직징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흰 피부에 단정한 이목구비, 추위에 단련된 듯한 건강한 인상이 특징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용신의 팔도미인도에 등장하는 인물들에는 확연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수가 단순한 미인이 아니라 위녀,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의로운 일을 한 기생들이라는 겁니다. 개월량은 임진왜란 때 위병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산홍도 위로운 행동으로 이름을 남긴 기생입니다. 채용신이 교류했던 인물들 중에는 항일 위병장 최익현이나 경술국치의 한거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선비황현 같은 우국지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채용신의 정치적 입장이 팔도미인도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면의 위로움까지 갖춘 여성을 진정한 미인으로 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대를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조선시대에는 북방계형 미인이 대세였지만 근대 이후로는 미인의 기준이 크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1950년대 이후 서양 문화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인의 미모관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눈이 작고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 단아한 얼굴을 아름답게 봤는데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표정이 풍부하고 활달해 보이는 얼굴을 선호하게 된 거죠. 가느다란 눈 대신 크고 또렷한 눈, 납작한 코 대신 높은 코를 좋게 보게 됐습니다. 미인의 기준이 북방계형에서 남방계형 쪽으로 기울어간 겁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새롭게 주목받은 미인의 고장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가 미인의 도시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사실 근대 이후의 일입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대구는 미인의 고장으로 특별히 꼽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대구 미인이라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연구소장인 조용진 한서대 교수인데요. 조 교수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지방은 남방계형과 북방계형이 5대5로 분포하는 중간 지역이라고 합니다. 경상북도는 바다보다 내륙과 산지가 많아서 위도에 비해 북방계형 주민이 많고 반면에 남방계 인자도 상당 부분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는 양쪽 유전적 특성이 잘 조합된 얼굴형이 나오기 좋은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키가 크고 늘씬하며 피부가 흰 북방계 특성에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는 남방계 특성이 합쳐져서 고상하고 품이 있으면서도 눈이 크고 여성스러운 얼굴형이 만들어진다는 설명이죠. 쉽게 말하면 얼굴의 골격이나 피부색 같은 큰 틀은 북방계형인데 눈만 남방계형처럼 크고 또렷한 조합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얼굴형이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근현대의 미인 기준에 딱 들어맞았기 때문에 대구 미인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거죠. 한편 부산도 현대에 들어서 미인의 도시로 떠올랐는데요. 부산이 위치한 경남 동남 해안 지역은 남방계형 직징이 강한 곳입니다. 눈썹이 진하고 이목구비가 큰 얼굴이 이 지역에 밀집해 있는데 1950년대 이후 미인의 기준이 남방계형 쪽으로 기울면서 부산 출신의 미스코리아 수상자도 많아졌습니다. 이마가 가로로 넓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입도 크면서 뺨은 홀쭉한 남방계형 얼굴이 현대적인 미인으로 평가받게 된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북한 미인에게 느껴지는 또 다른 아름다움입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남쪽에 내려온 북한 미녀 응원단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당시 한국 남성들이 북한 응원단의 외모에 열광했는데요. 남한에서는 성형수술이나 화장기술의 발달,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최근 2030년 사이에 여성들의 얼굴이 급격히 변했는데요. 반면 북한에서는 전통적인 한국인의 얼굴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원하는 미인상은 남방계형이지만 일상에서 자주 보는 친근한 얼굴은 북방계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미녀들의 얼굴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전통적인 미인관에 더 가깝게 느껴졌다는 분석입니다. 전통적인 얼굴에 대한 향수를 일깨워준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미인의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 느껴지지 않나요? 단순히 눈이 크다 작다, 코가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와 지리,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모두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미의 기준인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미인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화가 신윤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윤복 이전에는 여성을 단독으로 그린 그림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회적 가치가 담기지 않은 한 여성을 혼자 그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신윤복은 기생에게 신선의 이미지를 투영하는 방식으로 이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당시 선비들은 스스로를 신선이라 여겼고 함께 풍류를 즐기는 기생을 여선의 반열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기생을 그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었던 거죠.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신윤복의 미인도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예술적 가치가 높은데요. 단아한 모습에 맑고 고운 눈, 붉고 매혹적인 입술, 약간 비껴선 자태가 당시 살아있는 미인을 직접 대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신윤복이 개척한 미인도의 전통 위에서 채용신의 팔도 미인도가 탄생한 것인데 두 화가의 시대는 매우 달랐습니다. 신윤복은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대의 도도함과 매력이 넘치는 미인도를 그릴 수 있었지만 채용신은 열강의 침략과 나라의 위기가 겹친 험난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채용신의 팔도미인도에는 외적이나 반란군에 대항했던 위로운 기생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제 한국 미인의 역사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정리해볼까요? 고구려 시대부터 시작해봅시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보면 초기에는 둥근 얼굴에 통통한 체형의 여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후육미라고 부르는데 풍만한 지모신의 이미지가 반영된 것이죠. 가산을 중시하던 시대라 풍만한 체형이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소수하면서 은은한 자연스러운 미인상을 추구했습니다. 고려 불화에 나타난 궁녀와 사녀들은 참외형 얼굴에 다소 넓은 미간과 치켜뜬 눈, 작고 도톰한 입술을 가지고 있으며 이마와 코, 앞면 중앙 부위를 희게 칠하는 삼백법 화장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유교의 영향으로 화려한 치장보다는 단정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이 강조됩니다. 조선백자처럼 은은하고 고와한 선의 아름다움이 미인의 기준이 된 거죠. 꾸밈없이 수수한 미인이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서 80년대에는 보름달처럼 동그랗고 통통한 얼굴형이 미인의 조건이었습니다. 넓은 이마와 짧은 턱선을 가진 여배우들이 인기를 끌었죠.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달걀형 얼굴이 대세가 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얼굴도 몸처럼 S라인이어야 미인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대마다 미인의 기준이 차이가 확실하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반세기 동안에도 미인의 조건과 체형이 이렇게나 시시각각 변한 거죠. 오늘 팔도 미인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미인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 미인의 기준도 바뀌고 지역이 다르면 미인의 유형도 달라집니다. 조선시대에는 평양과 강계의 북방계형 미인이 최고였지만 진주와 강릉의 남방계형 미인도 분명히 아름다움을 인정받았습니다. 근대 이후에는 대구와 부산이 새로운 미인의 고장으로 떠올랐고요. 그리고 지금은 성형 기술과 화장 기술의 발달로 지역적 특색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구색이라는 까다로운 기준을 만들어 미인을 논했던 것도 채용신이 팔도의 미인을 병풍에 담았던 것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결국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채용신의 팔도미인도에 등장하는 미인들이 단순히 예쁜 얼굴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위로운 일을 한 여성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도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도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외면적 아름다움과 내면의 성품이 합일된 존재가 진짜 미인이라는 생각. 어쩌면 이것이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미인의 기준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